예, 그래서 이 이제 위증교사 의혹 부분을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제 국회에서 상임위 법사위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전의 시행령이라고 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시행령으로는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위증 무고에 대한 수사는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그 시행령상으로는 적법하게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검찰이.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게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위증으로 인해서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시행령을 원상 복귀해야 된다. 지금 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라는 뜻을 밝혔고 어쨌든 위증교사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하니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또 하나 추가됐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검찰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또 의혹 가운데 백현동 의혹이 있습니다. 이른바 백현동의 그 사업, 그 아파트를 짓는데 사업 뭐 시행사들한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뭐 특혜를 주고 대신 그 뭐 이재명 당시 이제 그 대가로 이재명 대표는 그 뭐 개발업자 대표들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을 받은 것 아니냐. 큰 틀에서는 이런 의혹입니다. 자, 그래픽 한번 보시죠. 좀 전에 그 A씨 있잖아요. A씨. 그 위증 교사 그 부분과 관련된 A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참고로 이 A씨의 영장이 어제는 기각됐습니다. 구속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현동 사업은 공적 권한으로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취득한 권력형 토건 비리 사건이다. 오른쪽에는 보세요. 오른쪽은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약간 비슷해요. 대장동 사업은 지방 권력과 민간이 유착,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나누어 가진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습니까? 백현동과 대장동과 구속영장 청구서에 글쎄요, 뭐 문장, 단어들은 다르나 맥락은 비슷해 보입니다. 네, 본질은 같지만 약간 구조가 다릅니다. 대장동은 성남시가 일정 부분 들어갔죠, 지분으로. 민간 사업자하고 같이 사업을 했고 그중에서 자기가 확정 이익만 받고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안에 편의를 제공하고 또 용도를 변경해주고 하는 특혜를 주기는 했지만 민간 공동사업이었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반면에 백현동은 처음에는 민간 공동사업이었습니다. 사업자가 먼저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받고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하고 임대주택을 100% 짓기로 하는데 10%만 짓고 엄청나게 개발 구조가 바뀌는데 의외로 성남시가 여기에서부터 빠집니다. 그러면 개발 이익이 몽땅 민간으로 가게 된 거죠. 어찌 보면 민간과의 유착, 또 굉장히 개발에 대한 지역 토착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하나는 공공이 성남시가 같이 참여했다가 개발 이익을 조금이라도 가져온 것이고 백현동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주면서 사실은 그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게 지역에서 이런 개발 사업과 관련된 지자체장의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같은 시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을 이렇게 해서 이익을 민간에게 주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잠깐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소설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이라든가 이런 혐의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많이 얘기하죠. 이게 실화냐? 이게 실화냐? 예, 저는 소설 같은 실화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소설이라고 치부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셔야지 왜 소설이라는 단어로 모든 혐의를 뭉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이 좀 이제 닮은 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은요, 특정 민간업체한테 개발 이익을 독식시켜주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많은 금액의 손해를 끼친 것 아니냐. 이게 이제 공통점 하나고요. 뭐 손해를 끼쳤다 이 부분은 이제 배임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례 없는 특혜성 허가다. 대장동 일당들한테도 그랬고 백현동 저 시행업자들한테도 그랬고 특혜성 허가가 나갔다. 유례 없는 특혜성 허가다. 사업 과정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개입돼 있다. 대장동은 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김용, 정진상 등등등등 개입돼 있고 백현동에는 뭐 정진상 등이 또 개입돼 있습니다.
글쎄요, 복귀학 위원장님 수상한 닮은 꼴이라는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복귀학 위원장님 분석은 좀 어떠신지요? 다르죠. 다르다. 물론 백현동과 다르죠. 대장동은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까 뭐 민관 뭐 공동으로 개발한 사업과 또 민간 개발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대장동은 성남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토지이고 백현동은 그 토지가요 용도 변경 이후에 매각이 됐어요. 예. 근데 그 누구 땅이었냐? 기재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식품연구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땅이 결국은 이제 기재부 소유기 때문에 예. 기재부 땅이라 용도 변경이 되어야 토지 매각이 돼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런 부지 매각을 서둘러라라는 것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언급이기도 하고 아하.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관련돼서 국토부와 그 식품연구원의 그 공문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백현동에는 성남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곳이고 대장동은 개입할 여지가 있었던 것이고 예.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저도 지자체장 8년 동안 해봐서 그 내용들 잘 알아요. 민간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이 끼어들게 함부로 이렇게 못 갑니다. 그거는 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그 가로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쨌든지 간에 백현동은 민간으로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갔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말씀하시면 예. 각 도시마다 민간 개발 사업을 통해서 벌어가는 돈 전부 다 그럼 그 지역의 지자체장들 다 배임으로 걸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백현동은 백현동대로 예. 당시에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지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잡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1차 감사한 결과로는 예. 결국은 식품연구원에 문제가 있다라는 예. 지적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용도 변경 이후에 매각된 건 아닙니다.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땅이 아니라 식품연구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 땅이었고 이게 이전하면서 이전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도시계획 권한이 지자체장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허락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남시에다 공문을 보낸 겁니다. 예. 어떻게 성남시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에서 용도 변경을 해줘야 이 땅을 파니까 용도 변경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중앙기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 공무원들은 아이고 중앙기관 국토부에서 이렇게까지 요청하는데라고 하는 것은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니죠. 그런데 보통 저도 도시계획 심의 해보지만 용도 변경을 2단계 이상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자연보전지역에서 준주거 지역, 4단계. 자그마치 4단계나 용도 지역을 상향 조정하는데요. 저는 이것은 시가 특별한 공공기여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성남시에서는 다른 기관 이전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팔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성남시의 입장은 민간 개발업자에게 주는 알겠습니다. 것이 아니고 예. 공공기관 이전 용도로 이 땅을 써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근데요. 그러니까 그저 무조건 이거는 죄를 지려고 돈을 벌려고 부패를 저지르려고 아니, 그게 이렇게 했을 아니, 근데 것이다 복합 라는 의원님, 가정하에서 아니요, 바라보지 말아달라는 성남시는 얘기예요. 공공기관을 이전한 자리에 다시 공공기관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성남시는 과밀억제 권역이라 공공기관을 뺀 자리에 다시 공공기관을 넣을 수가 그럼에도 없어요. 불구하고 요청을 자, 여기까지 했었다라는 것이 할 수 팩트예요. 없는 걸 팩트. 요청한 것이 잘못된 거죠. 예. 자, 예, 여기까지 하시죠. 아니 근데 한 가지 예. 궁금한 거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항변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라든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전하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력을 받아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연아 위원장 얘기하신 대로 이게 무슨 자연녹지에서 갑자기 4단계를 상상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가는 것들 보면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말이죠. 백현동 아파트 보셨잖아요. 옹벽. 기네스북에 오를 50m 옹벽 그거 허가 누가 해줍니까? 그게 어떻게 허가가 가능합니까? 그게 상식적인 공무원들과 상식적인 건축업자가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건물 지어놓은 게 누구예요? 그런 건물 허가해 준 게 누굽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분이 갑자기 들어가더니 안 되던 것들이 갑자기 일사천리로 풀려 김인석 나갔습니다. 씨. 예.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 벼락을 한 2번 정도 맞을 정도의 우연이면 모를까. 이건 예. 안 됩니다. 이게 뭐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자, 특정 지역에서 예, 많은 짧게 좀 해주세요. 개발 사업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개발 사업 모두를 단체장에게 책임을 지게 그거는 되면 무리다. 예.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단체장 아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